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패널 홍혁재입니다.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왓츠인마이 뉴스. 왓츠인마이 뉴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지민학우님이 패널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녹화가 하루 늦어졌는데, 예, 화이팅 해봅시다. 네. 네, 화이팅. 네. 이제 매주 해가지고 스몰 토크 하라고 했는데 딱히 스몰 토크 할 게 또 없어가지고. 그쵸? 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2가지. 이제 광복절 때 이제 KBS 편성 논란과 뉴라이트라는 이슈인데, 그럼 지민학우님이 먼저 뉴라이트 관련한 소식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 신문, 기사에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왜 최근에 들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뉴라이트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영어 new랑 right가 합쳐져서 새로운 우파, 새로운 보수라는 개념인데요. 기존의 보수주의를 조금 더 새롭고 강하게 밀고 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뉴라이트가 단순 보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이념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는 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등장한 정치적 이념으로 1970년대 영국 마가렛 대처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통해서 이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뉴라이트는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중시했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를 했던 단체인데요. 이 뉴라이트가 우리나라에 언제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보수 세력과 차별화된 새로운 보수주의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이제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건데요. 이들은 반공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역사 재해석 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가 최근에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왜 지금 더 논란이 되냐 하면 역사 재해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광복절에 출간된 책이죠.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인데, 이 저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으로 이제 김구가 테러리스트였다, 평생에 걸쳐서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세계적 암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장으로는 독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낙생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는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지도의 독도 위치와 지금의 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일본의 땅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니까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교수를 중심으로 이제 낙생대 연구소
이영 교수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탈은 없었다,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는 거짓이다 라는 등의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적 내용과는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국절입니다. 건국절은 한마디로 해서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라는 주장으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한 가지 살펴보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 건국절을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 뉴라이트 집단이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뉴라이트의 집단은 일제시대가 근대화의 바탕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따르는데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토대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 덕분에 근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존재조차 부정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일제로부터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좌우 투쟁 과정으로 만들어진 반공 국가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세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친일 세력들은 민족 반역자에서 건국을 도왔던 건국 세력으로 신분을 세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건국절이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지난 6일 정부가 새 독립기념장관 자리에 임명을 한 이제 김형석 관장의 발언으로 더 이슈가 되었는데요. 김형석 관장은 이제 과거 지난 12월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말을 하면서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고 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주최 행사에 야당 인사들이 불참을 하면서 이번에 열렸던 제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반으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정말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제가 이 해당 이슈를 조사하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적 사실과는 너무 많이 달라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제대로 된 역사를 이렇게 망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도 이제 광복절이 또 있었잖아요. 또 광복절 관련해서 되게 막 발언들을 되게 하시면서 되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뉴라이트를 최근에야 처음 접했거든요. 그 용어를.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이 있었구나. 또 되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막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광복회 어르신 분들이 막 화내면서 퇴장한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논쟁거리구나, 이런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논쟁이 되는 걸 보고 되게 새로웠다. 네, 그렇고요. 저도 이번에 광복절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8월 15일 광복절에 KBS에서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 관련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15일 딱 자정에 KBS 1에서 KBS 중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는데 이 프로가 문화예술에 관련한 공연을
이런 걸 녹화하고 뭐 해설, 연주자들 인터뷰를 같이 방송함으로써 뭐 고급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데요. 이날에 그 오페라 나비 부인이란 게 중계가 됐습니다. 그 나비 부인이 뭐냐면 1904년에 이제 자코모 푸치니라는 사람이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이 해당 극 특징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는 점, 그리고 결혼식 장면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의 선율이 삽입된 점, 이런 점 등이 다소 뭐 짙은 외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광복절 날에, 그것도 바로 12시 땡 되자마자 이게 그 프로그램이 송출이 돼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논란이 계속 되니까 KBS가 그 당일에 공식 입장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이것과 관련해 시청자분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KBS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6월 29일에 공연이 녹화가 됐고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파리올림픽 중계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리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바뀐 일정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의성은 적절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로 이제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의는 없었고 이게 파리 올림픽 중계 때문에 이게 계속 편성이 밀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딱 광복절에 맞춰서 편성이 됐다는 건데, 뭐 고의든 아니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광복절 때 일본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 에타 보셨나요? 에타에서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안 보신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저도 딱 광복절 날 봤는데 이게 또 이 나비부인 편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당일에 그 일기예보에서 그 태극기가 좌우 반전이 된 태극기 그래픽을 배경화면으로 송출해가지고 그것도 또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그 이승만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또 편성을 했다고 되게 하루 만에 그런 세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청자 게시판이 말 그대로 그 소위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이게 KBS 그 시청자 게시판이 그 1000명 이상의 그 동의를 얻으면 KBS가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글이 되게 많이 지금도 쏟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BS에서 공식 입장도 내고 9시 뉴스인가 그 저녁 뉴스에서도 한번 이제 입장을 내고 사과를 한 걸로 또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민 KBS 사장도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16일 바로 다음날 16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뭐 요약하자면 KBS의 주인은 뭐 국민이고 국민들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뭐 정보와 지식을 정확히 전달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 대표에서 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제 대처 방안으로 이제 뭐 그 제작, 편성, 기술, 인사, 심의 등 분야별로 국장급 기구로 구성한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날 발족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도 말했듯이 계속 아직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16일에 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 92개의 시민 언론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도 이제 KBS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KBS를 구구 친일 방송 땡윤 방송으로 만드는 박민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그 막 카페나 이런 데서 KBS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려고 그냥 네이버에 KBS 수신료 거부라고만 쳤는데 막 카페에서 막 KBS 수신료 이런 게 실제로 막 몇 개씩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어제 기사 기준으로 게시판에 210여 건의 뭐 비판 청원이 게시가 됐고 그 중에 30여 건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어쨌든 KBS에서는 뭐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게 편성이 밀려서 대충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뭐 고의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시기 날이 날인지라 또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 좀 주의를 했으면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해당 이슈를 보면서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태극기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막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막 주변에서 안 내는 방법 막 이렇게 해서 막 스토리에 막 공유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저희가 오늘 꺼내드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분들의 바쁜 하루 속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홍혁재, 홍송현, 고현익이었습니다.